다음은 또 하나의 핫한 회사, 디딤 ENF인데요. 이 회사는 이제 참 난감한 게 경영권 분쟁이 붙었고, 외부에서 이제 최대 주주가 바뀌게 되고 했는데, 공시가 계속 올라옵니다. 디딤 ENF의 최대 주주는 주식 등의 대량 보유 상황 보고서, 5% 보고죠. 이 5% 보고 공시를 통해서 시장과 커뮤니케이션을 합니다. 이 보시게 된 보고 사유가 최대 주주의 선택, 파산 신청할래, 회생 신청할까, 이렇게 올라왔거든요. 그 내용을 보시게 되면 편지를 적어놨습니다. 뭐 어떻게 해가지고 이제 내가 1,100만 원을 못 받고 있다. 그러면 지금 회사는 사실상의 파산 상태가 아니냐. 뭐 이렇게 쭉 나오면서 사실을 쭉 적어놓고 본인의 주장이죠. 주장을 적어놓고 이 내용이 잘못된 게 있으면 내가 정정하겠다. 그리고 다시 묻겠다. 나는 최대 주주의 채권자로서 회생 신청과 파산 신청 두어 개 다 할 수 있고 준비하고 있다. 어떻게 할까? 이렇게 이제 공시를 했거든요. 전 사실 여부를 떠나서 이렇게 공시를 활용하는 게 맞나라는 생각이 들고요. 공시를 갖다 장난으로 아는 게 아니냐. 금감원에서 이런 것도 좀 제재를 해야 될 것 같은데 처음부터 지금까지 단 한 번도 DDBNF의 5% 공시에 대해서는 금감원의 어떤 지도가 없었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 보시게 되면 이제 변동 사유를 갖다가 적반하장을 적어놨는데 이게 공시를 뭘로 알고 이러는지 참. 그래서 다음 페이지 제가 제 의견 적은 게 공시를 벽보처럼 활용하는데 금감원이 왜 가만히 있냐. 뭐 너무 작은 회사, 작은 이슈라서 가만히 있는 게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긴 합니다만 좀 안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저 웬만큼 나와야지 계속 저렇게 공시를 활용해가지고 자기의 개인 게시판처럼 활용하는 거는 옳지 않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우선 DDM ENF는 이제 감사 의견 거절로 이제 상장 폐지 지금 계속 이제 상장 폐지 결정 중에 있고요. 거래 정지 중에 있고 상장 폐지가 될 거죠. 이제 이분은 뭐 모험가 모험가라고 하시는데 재미있는 분이신 것 같아요. 솔직히 김상훈 씨 해가지고 뭐 보니까 이제 뭐 공시 담당이나 뭐 이런 쪽은 아니신 것 같고 그냥 뭐 어떻게 뭐 알고 그냥 이렇게 쓰시는 것 같은데 최대 주주인 것 같아요. 최대 주주이시고 지금 현재 그렇게 나와 있으시고 한 52억 원어치 샀다. 꺾이지 않는 마음, 꺾마중, 꺾마중에 우리 그 모험가인 김상훈 이제 최대 주주분이시고 이게 대량 보유 상황 보고서 금감원 지분공시는 본인이 뭐 오타를 내든 뭐라고 동해물과 백두산 애국가를 쓰든 뭘 하든 써가지고 올리기만 하면 형식적으로 이제 올라가게 되면 내용에 굴하지 않고 내용은 이제 나중에 금감원에서 연락을 하는 거죠. 이 전화번호나 연락처는 있으니까 연락을 하는 거지. 근데 뭐 본인이 정정 안 하면 뭐 어떻게 할 수 있는 방안이 많지 않으니까 그래서 나 계속 이걸로 본인의 마음을 좀 대변하고 있지 않을까. 뭐 잠깐 이분의 홈페이지나 아니면 이분 그 회사 뭐 들어가면 뭐 양력이나 이런 거 보면 해외에서 많이 공부도 하시고 뭐 하는 것 같아서 조금 생각이 조금 일반적이진 않은 것 같아요. 좀 다른 시각에서 많이 보는 것 같아가지고 뭐 저는 좀 그런 것 같습니다. 하여튼 이런 분도 있어야 자본시장이 좀 재밌긴 하지만 올바른 방향은 아닌 거라고 저도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올바른 방향은 아닌 것 같아요. 예, 저도 좀 그렇게 생각합니다. 자, 다음은 이제 Q&A를 한번 해볼까 하는데요. 자, 이거 보시게 되면 이제 이거는 스톡 옵션에 관련되는 건데 자, 발행 주식 총수가 지금 20만 주인데 스톡옵션 부여 가능 수량은 발행 주식의 10%라고 이제 법에 나와 있습니다. 그러면 만약에 20만 주 중에서 2만 주에 대해서 이제 스톡옵션 부여를 했는데 한 달 뒤에 정확하게 이거 원래는 이거 한 달 뒤 아니고요. 보통 뭐 3년 이상 있어야 되고 뭐 하지만 그 무시하고요. 한 달 뒤에 스톡옵션 행사를 해가지고 그 2만 주 중에서 만 주를 행사를 했다. 그러면 발행 주식 총수가 21만 주가 되잖아요. 그러면 그때 발행 그 스톡 옵션 부여 가능한 주식수는 얼마가 되냐라는 건데 여기서 문제가 뭐냐면 그러면 계속 행사하고 계속 찍어내고 이러면 스톡 옵션 부여가 가능한 주식수가
무한정 늘어나는 게 아니냐. 계속 주식을 찍어내면 발행 주식의 10%가 늘어나니까요. 아니냐. 무한정 늘어날 수 있는 게 아니냐라는 질문이었고, 여기에 답은 그렇습니다. 무한정 늘어납니다. 스톡옵션 부여 시점의 발행 주식 총수로 스톡옵션 부여 가능 주식수를 계산하기 때문에 그 발행 주식 수가 늘어나게 되면 스톡옵션을 줄 수 있는 주식 수가 늘어나고 대신에 그 기부여 이미 부여한 스톡옵션 중에서 미행사 수량은 제외를 해야 됩니다. 그건 이렇게 알고 계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게 그렇죠. 이제 이게 어느 정도 접점이 있는 거죠. 이제 쉽게 말해서 여기 20만 주 중에서 20만 주 중에서 부여할 때는 10%, 이건 이제 정관이나 벤처 기업을 갖고 있으면 뭐 30%, 50%뭐 가능한 뭐 특례 조항이 있긴 있습니다. 근데 뭐 노멀하게 10%로 하고 있고, 이사회로서 뭐 3% 미만 뭐 하여튼 뭐 여러 가지 뭐 세부 내용들이 있는데, 그냥 보통 보면 10%로 하니까 2만 주, 2만 주 중에서 행사 수량 1만 주, 퇴사 소멸이 2천 주, 그럼 미행사가 4천 주. 네. 그러면 이 다음에 또 어떻게 또 부여하고 싶을 때는 몇만 주로 하냐? 그럼 기반행 주식 수량이 21만 주의 10%인 2만 1천 주 빼기 기간 미도래 미행사 주식수 4천 주를 빼는 겁니다. 2만 1천 주에서 4천 주를 빼니까 1만 7천 주를 또 부여할 수가 있는 거예요. 네, 17,000주로, 여기, 그 빼주고 하면 2,000주 소멸, 이런 거 아니고요. 그냥 쉽게 생각하시면 21만 주의 10% 2만 1,000주에서, 미행사, 아직 기간 미도래 4,000주 빼고, 한 수량만큼은 또 부여할 수 있는 겁니다. 최대 맥시멈으로 하게 되면. 그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네, 오늘은 그 간만에 굉장히 다양한 회사들에 대해서 훑어봤고요. 스톡옵션 관련된 Q&A까지 진행을 했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